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요 2025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고1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 풀이를 하기보다는 고전소설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이 소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내용 이해에 중심을 두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날 작품의 제목은요 쌍주기연입니다. 쌍주라는 게요 쌍구슬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구슬 한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슬 한 쌍, 그리고 기연은요 기한 인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구슬을 각각 가지게 되고요. 그 구슬을 이제 만나게 하면서 결연이 되는 그런 결연 과정을 보여주고, 또 한쪽 축에는요 영웅소설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는 소설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자미상 쌍주기연 갑니다. 쌍주기연은 작자미상의 고전소설이다. 하늘이 정한, 자, 제목에 나와 있죠. 한 쌍의 구슬을 매개로 해서 남녀 주인공이 나와요. 서천흥, 왕혜란. 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만나. 그래서 결연 과정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장원급제한 이후에 이제 나라에 위기가 발생했네. 그래서 그 위기를 구하기 위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뿜뿜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서천흥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소설이다. 그래서 명나라 성화 연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배경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우리 고전소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사극을 본다고, 사극을 볼 때 여러분 모든 대사 다 이해해요? 모든 표현 다 의미 이해해요? 못하지. 근데 전체적으로 누가 같은 편인가 이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누가 지금 악인인지 선인인지 이거 잡을 수 있죠. 그거 잘 잡으면 돼. 인물 간에 어떤 사건을 놓고 갈등 관계, 대립 관계 그것만 잘 잡아도 고전소설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앞부분 줄거리를 주고 있어요. 앞부분 줄거리 꽉 잡아야 돼. 얘는요 정말 많은 단서를 주거든. 제가 이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제후국인 남망국이야. 그러니까 얘는 천자를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힘이 세진 거야. 그래서 명나라 천자를 위협하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 변방을 침범했다라는 순간 요 관계 여러분 파악됐죠? 자, 천자는 뭐라고 했어? 얘들아, 천자는요 중국의 왕을 얘기하거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 서경을 보냈어요. 자, 남망국에 뭘로 보내? 안무사로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안무사는요 이제 전쟁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관직 이름이거든요. 자, 안무사로 서경을 보냈어.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에 남망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잡힌 상황이네, 큰일 났다, 위기죠. 자, 그는 아들 서천흥 요 관계를 파악해야죠.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어야죠. 자,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은 뭘로 갔다고요? 대원수로 출정한대. 자, 남만 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요 부분이 어려웠을 거야. 얘들아, 같은 인물인데요 직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릴 수가 있다고. 고전소설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이 부분 너무너무 약해 라고 한다면 우리 채널에 고전소설 인물 지칭 표현만 따로 모아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그거 꼭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요, 일단 남망국과 이 장면, 남망국과 명나라의 관계를 파악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대립을 할 거야. 문제는요, 남망국이 지금 침범을 한 상황이야. 얘네가 악인이지. 악인과 선인을 잘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명나라에서 누굴 내보냈냐면 서경을 내보냈고요. 서경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요, 서천흥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주인공이고요. 이 서천흥이요 대원수라고 돼 있죠. 여러분, 대원수는요 전쟁에 나갈 때 그 군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이 남만국에 있는 태자 왕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태자가요 제일 마지막에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라고 돼 있지. 이게 포인트야. 요거 놓친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가 출제 당시에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항이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인데 태자는 분명히 다른 편인데 서경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야. 좋아했다는 거지. 이해됐어? 물론 남자 간에 그런 사랑 아니고요. 존경한 거야. 이 서경의 충심 이런 데 감동받은 거지. 요런 관계까지 파악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읽힐 거고요. 고전소설은 결국 뭐 잡고 갈 거냐면 인물 그리고 vs 갈등 관계 요거 2개 잡고 갈 거야. 어느 날 태자는 누구 편? 남만국 편이야. 자, 남만국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서경을 좋아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죠. 자,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 사이에 부왕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자기 아버지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만국의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대립관계 파악했죠.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나이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뭐래요? 대원수 높은 사람. 얘는 공의 아드님이다.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순간 상대를 대우해주는 구다. 자, 공의 아드님이라는 말은요. 서경의 아들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 이런 말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텐데요. 대인은요 상대방을 대우해주면서 높여줄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대인은 서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한다. 항복을 받으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대. 누가요? 부왕이. 남만국의 왕이, 소자는 그 왕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야. 대인이라면 서경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지금 잡아오래요. 근데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참아 행하지 못하오리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2피를 준비하게 하였으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이런 부분들은 얘들아 빠르게 훅 읽어주자고. 왜요? 이미 상황 파악됐거든.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남만국 왕이 아들한테 태자한테 시켰어. 야, 잡아와라. 근데 얘는 서경을 너무 존경해. 그래서 잡아가지 않고요.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야.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망하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이 말이죠. 자, 이거. 서안무사 딱 나오는 순간 학생들이 멘붕 왔습니다. 또 누구야?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왜 나왔냐? 근데 여러분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죠. 안무사로 서경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직책이야. 얘도 역시나 서경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잡았어야죠. 위로하며 말했다. 네 어찌 그리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 살려주니까 고마운 거지. 자, 그 다음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하였다. 이때 자, 여러분 서원수 누구라고요? 이거 연결 지으면서 가야 돼. 자, 서안무사 서경의 아들입니다. 기렵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을 회복하고 뭐야?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남만국과 명나라의 대결에서 명나라가 우세하고 있네. 자,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자, 만왕이 등장했어요. 만왕은 누군데? 그렇지, 우리 이렇게 남만왕 여기에 속하죠.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를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얘는 피해 있는 거야. 계속해서 볼모로 잡아둘 서안무사, 서경, 서원수의 아버지 이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못 잡잖아. 그래서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냈어. 일단은 잡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겼잖아. 그래서 표문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서 말했대.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1명과 만국 사람 1명이 와서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인물 잡으세요. 서원수가 그 편지를 떼보니 서찰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서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는 서찰의 내용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자, 안무사 서경이라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그래서 도움 준 사람이 있어서 태자가 되겠죠.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 왔나니 오신
대원수는 누군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서안무사 서경이야. 그리고 아들이 지금 어떻게 왔냐면요. 원수로 왔죠. 대원수로 지금 이 전쟁에 와서 이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아버지는 그게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 이런 관계는 파악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얘 봐.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 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그리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띠로리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부친이었다. 아하! 아버지임을 알아봤구나. 이런 단서들이 모여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 계속 갑니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쳤다. 서안무사,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는 어린아이였대. 6살이었대. 그러니까 다 큰 아이를 만나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역시나 또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막 주물러 주고요. 다시 어루만져서 위로하며 말했대요. 재밌죠 여러분? 봐, 인물만 잘 잡혀도 너무 재밌어.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와서 또한 위로 축하 요런 서술어 핵심적인 부분.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또 슬픔도 나누고 있구나 라는 거지. 만난 건 기쁘지만 그간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은 슬픈 거예요. 자, 중요하게 이 부분 볼게요. 이거 놓치면 안 돼. 남만의 태자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고정관념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태자가 남만 사람이긴 했으나 명나라 편에 서서 명나라의 서경, 서원수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안무사를 보낸 뒤에 곡승상과 의논했어.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자기 편이 남만국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와 제갈량의 버금가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이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아, 여기서 알 수 있다. 서안무사, 그러니까 서경을 극진히 대접하고 보내준 거는 아마도 지금 그의 아들 서원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장수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나중에 우릴 죽이지까지는 않겠지. 자, 그러니까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멈춰보세요. 이때 대왕은 누굴까요? 남만태자가 대왕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맞지? 그래서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하고 또 서원수 그 안무사의 아들은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니 필시 구하여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남만태자는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효심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항복하도록 가나여 보자. 자,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자 이런 단서들 패장군 지금 남만국이 졌구나라는 거 만나서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잖아. 만왕이요 태자의 아버지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잡히는 거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어. 여기 효심으로 우는 겁니다. 부왕께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거야. 자, 왕자나 공주가 자기 아버지를 가리킬 때 부왕이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시는 것은 국군이 불행함이로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명나라의 군영에 가죠.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태자를 잡아서 중군의 아래니까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해석합니다. 태자가 이런 행동 보세요.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 문서를 올렸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모습을 행동으로도 보이는 거야. 서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붙인 서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자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이건 뭐예요? 태자가 자기 아버지 붙잡혀 있었을 때 그래도 잘 대접해줬잖아.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 올리니 태자가 2번 절하며 말했다. 태자가 이제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 누구라고요? 자기 아버지야. 자,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들의 충동질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 자, 천자께 아뢰요.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인 남만국이 감히 명나라 천자의 국을 지금 침범하려고 하다가 이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어떤 상황이야?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가 보통 얼굴이 아니야.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야, 너희 아버지 죄 너무 큰 죄야.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네 다 죽이려고 했어. 자,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로다. 근데 너 보니까 이때 그대는 누구야? 그래서 남만국의 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 보통 인물 아니다, 야.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이건 하늘이 너를 점찍은 것 같아. 어떤 자리로? 남만국의 왕이 될 자리로. 그래서 가친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친은 누굴 가리키는 말이야? 이 말을 하는 서원수의 아버지 서경, 서안무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자, 당연히 천자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너 보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남만국을 위해서 네가 좀 애를 써라. 자, 태자가 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했다. 내가 서안무사가 오늘날의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 누구야? 서원수죠.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아들 뛰어나네 라는 거야.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망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높이 평가하네요.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그리고 효성스러워. 감히 남만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어. 그런데 반해서 만왕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왕은 그렇지 않아. 용렬한 데다가 어리석어서 비록 죄를 용서는 하는데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는 없어.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랜 것으로 황자의 명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끝났어요. 어때요? 그치, 전체적인 맥락이 부분적으로 좀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핵심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는지, 특히나 서원수, 서안무사, 서경 막 이름이 나왔다가 또 부왕, 만왕 나왔다가 태자, 소자 나왔다가 그런 맥락에 따라서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잡았어야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A국이랑 B국이랑 싸워. 그러면 서로 적대적일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만국의 태자가 명나라의 서경 그리고 서원수를 되게 존경하잖아. 따르잖아요. 맞지? 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다면 문제 잘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려웠다면 한번 쭉 훑어보면서 모르는 어휘들 반드시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짠! 끝났어요. 오늘 쌤서희TV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 쌤서희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